모낭에 안드로겐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탈모 치료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절반 혹은 4분의 1. 안녕하세요, 무텐셔론의 인재 원장입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봐도 탈모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병원과 연구소, 기업 등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탈모 치료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것은 먹는 피나스테리드와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 이 두 가지일 뿐이지만 미국에선 아니더라도 한국을 비롯해 몇몇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치타스테리드 그리고 프라벨로 처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약과 PRP, 보톡스 같은 주사 치료까지 모발 이식 수술이나 두피 문신 시술 같은 것들이 아닌 탈모 치료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그리고 너무 깊지 않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먹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은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미녹시딜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사람마다 그 모낭에 있는 황산 전달 효소가 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활성 정도에 따라서 효과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0% 정도 환자분들이 이 활성이 좋아서 효과를 본다라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바르는 약이 아닌 먹는 약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간의 효소를 이용해서 발랐을 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루에 약 5mg 정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절반 혹은 4분의 1 용량으로 가급적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무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용량이 높아졌을 때 수분 저류나 반사성 빈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는 피나스테리드입니다. 피나스테리드의 긍정적인 효과는 국소적으로만 없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로 한 연구에선 1mg 병급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그룹과 1% 피나스테리드계를 하루 2번 도포한 그룹 간에 효과가 비슷했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선 경구약으로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본 후에 모발의 밀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처럼 구성하는 성분을 좀 바꾸게 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도포 부위의 따가움, 발적, 부드러기 등이 부작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합약의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스피루노락톤입니다. 모낭에 안드로겐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탈모 치료 효과가 있으며 단독 치료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도 있으나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25에서 50mg의 저용량으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먹는 미녹시딜 거기에 이 약을 조합해서 조합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합약으로 처방받으면 효과가 좋다라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한동안 굉장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토코나졸입니다. 항진균제인데요. 2% 케토코나졸 샴푸가 리조랄이라는 제품명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안티안드로제닉한 특성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를 방해하고 단독으로 21개월간 사용했을 때 탈모 치료 효과가 있었고 피나스테리드와 함께 사용했을 때에는 두피의 DHT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때 주목을 받았던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D2가 그 수용체에 붙어 탈모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신 붙어서 탈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 세티피프란트가 개발 중에 있었으나 작년에 발표된 임상 이상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는 종류에 따라서 모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데요. 프로스타글란딘 F2는 속눈썹의 증식을 촉진하고 E2는 마우스의 모발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PRP입니다. 혈소판 풍부 혈장인데요. 환자분의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하고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에 다시 투여하는 시술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이번에 세계 모발식학회에서 보니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으며 그 효과에 대해 만족해서 발표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메조테라피 혹은 마이크로 니들링입니다. 모낭주사는 주사액 성분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물리적으로 주사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사바늘이 미세한 상처를 두피에 내고 그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성장인자가 나오고 국소 미세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광선치료와 저준위 레이저입니다.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 치료가 모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야누스 키나제 억제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원형 탈모 치료제로 새롭게 FDA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정상적인 모낭에서도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더 넓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멜라토닌입니다. 0.1%의 멜라토닌 용액을 도포하는 것이 성장기 모발수를 증가시켰다는 2004년과 2012년에 두 건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치료는 이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엑소줌 등과 함께 요즘은 주사 치료로 많이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엔 치료 효과를 입증해주는 좋은 연구 결과가 발표된 치료법도 있지만 아쉽게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못한 그런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치료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피문신 시술이나 모발이식 수술 등은 탈모 치료와 병행되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간 보았을 때는 더더욱 그 차이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과 그 외에도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된다면 제가 열심히 귀 기울이고 보고 있다가 빠르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탈모 치료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청담 포텐셜의 이인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